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금융 쪽에 주로 오래 있었고요. 최근에 미중 화폐 전쟁 제목으로 한 책을 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달러와 동급? 스테이블 코인 하면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뀔 정도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핫하고요. 그것도 이제 이게 연결돼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법제화라든가 여러 세미나라든가 이렇게 열리고 정부나 국회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제 나름대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설명을 드려보면요.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적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원래는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 쓰여지기 위해서 만든 그 생태계 내에서는 일반 달러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들은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어떤 그 속의 화폐로서 교환 수단 또는 가치의 어떤 그 척도로서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테라 루나 기억하시잖아요. 이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달러가 담보로 있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때도 이미 있었지만은 테더라는 거, USDT 그리고 미국의 서클에서 만든 USDC라는 거 있죠. USDC는 이 서클에는 미국에 있는 글로벌 IB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금융회사들이 다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미국에서 제일 어쨌든 많이 거래에 활용되고 있는 코인베이스도 그게 같이 제휴하거나 이렇게 참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USDT나 USDC는 전적으로 달러를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달러 또는 달러에 버금가는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돌아가는 스테이블 코인, 1 스테이블 코인은 1 USDT라고 하죠. 그럼 1달러에 그대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게 같이 돌아가는 거죠. 트럼프, 코인을 실물로 가져온다? 지금까지는 이게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들어섰기 때문에 그 세계 속에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가치 척도로서 달러와 연결되었던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이기 취임하자마자 무더기로 낸 행정명령의 중요한 것으로 하나가 CBDC는 금지하겠다. 그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키우겠다.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키우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만 쓰던 스테이블 코인을 실물에서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가서 뭐 한다든가 이커머스에서 결제한다든가 암호화폐 생태가 아닌 일반 이쪽에서 또 쓰겠다는 게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구상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영향을 주겠냐? 실제로 지금 뭐 1년에 50%, 100%씩 물가가 뛰는 나라, 또 자기 나라 화폐가 신뢰가 거의 없는 나라들에서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가 또는 달러가 자기 나라의 어떤 그 중요한 거래 수단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거든요.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달러라이제이션이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단돈은 자기 나라 화폐입니다. 큰 돈, 무역거래, 금융거래는 다 달러로 됩니다. 해외에 와서 해외 외자유치를 할 때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나 환 리스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나라 전 세계에 아주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이런 설명을 한번 들어볼 수 있겠어요. 지금 왜 트럼프가 달러 스테이블을 키울까? 중국은 디지털 세상에 맞춰서 디지털 위안, ECNI를 만들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이나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건 저는 길게 봐서 호환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정확히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CBDC를 금지한 거는 중국의 디지털 화폐 선점을 막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달러 패권으로 재편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달러 강화시킬 스테이블 코인의 화폐 장악?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 지금 어쨌든 달러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양쪽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한 80%가 달러로 거래되고 있고요. 스위프트나 이런 데서 지급 결제에서 통계를 내면 약 50% 전후가 달러 비중입니다. 근데 현재 소위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세상에서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달러 패권은 90%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물 시장으로 다시 우리가 지금 전통 금융권에서 돌아가고 있는 달러 세상이잖아요. 이 소개로 넘어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암호화폐 생태계는 그렇게 두도 그것이 지금 안정화되고 이미 구축되어 있으니까 이 실물에서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거래되게 되면 기존의 스위프트 체제나 이런 데서 있었던 소위 속도 문제 또 높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거든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고 통신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급결제 방식에 혁명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때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이 흐름 속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화폐를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또 쉬운 게 글로벌 금융시장이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국채가 다 담보가 되고 있고 달러 기준으로 대출도 되고 있고 달러 기준으로 채권도 발행되고 우리나라도 달러 기준으로 발행하잖아요. 단지 미국 국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그렇게 할 거고 유럽도 그렇게 하고 여러 나라들이 자기 나라 통화로 잘 안 되면 국제시장에 가서는 달러라든가 유로라든가 다른 나라 화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채권 발행이나 대출 같은 것이 결국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달러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달러 세상, 달러 금융체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봤을 때 디지털 결제, 디지털 화폐 세상으로 갔을 때 이미 구축된 전통 금융권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을 해버리면 그대로 달러가 다시 한번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흔들린 달러 가치 다시 살려낸 이 방법. 1944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브레튼 우주체제로 협정이 맺으면서 달러 패권 체제가 공인되고 출범했잖아요. 그때 이후에 달러는 큰 위기를 그 사이에 두 번을 맞았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면 닉슨 쇼크라고 우리 아시잖아요. 브레튼 우주라는 게 뭡니까? 달러를 갖고 오면 금덩어리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달러를 갖고 오면 금덩어리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깬 게 닉슨 쇼크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고정환율제에서 달러 가치가 흔들리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요동을 쳤거든요. 그때 달러를 다시 안정화시키고 달러 체제를 유지한 것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페트로달러거든요. 미국 키신저가 사우디에 가서 우리가 안보를 책임져주고 원유 거래를 달러로 하게끔 하는 협정을 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달러가 급속하게 안정이 됐고요. 지금은 원유가 전 세계 거래에서 무역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 5%? 5%가 안 될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는 몇 프로나 됐겠습니까? 15%에서 20%였더라고요. 무지무지 큰 규모잖아요. 그 정도 되는 원유를 다 달러로 거래하게 하니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달러가 없으면 못 사잖아요, 원유를. 달러로밖에 못 사니까. 달러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가져오든지 뭐 달러로 빌리든지 미국 국채를 갖고 있으면서 그걸 뭐 어떻게 활용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달러로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달러가 다시 완전화된 겁니다. 그게 큰 위기였는데 그걸 극복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5.1달러가 다시 미국 국채를 사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 바퀴 돈 겁니다. 미국은 미국 국채를 찍고 결국 달러를 발행하지만 그게 결국 돌고 돌면서 5.1달러가 사우디든 뭐 걸프 국가들이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국채를 사서 이자도 받고 어쨌든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통해서 달러 체제가 강화됐고요. 미국 국채가 여러 군데 더 국제시장에 많이 돌아다니게 됐고 또 일부는 유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로 달러 시장이라는 게 또 형성됐거든요. 그러면서 또 달러가 글로벌 시장에서 확산되고 달러 체제가 훨씬 공고하게 되는 게 페트로달러 체제의 전체 그림이거든요. 서브프라임 환율 폭등 바로잡은 미국의 방법. 두 번째 얘기는 미국이 촉발한 서브프라임 부실. 이걸로 전 세계가 특히 신흥국, 조금 약한 나라들이 정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크게 힘들었잖아요. 우리도 뭐 그때 비교적 잘 건너왔지만 그래도 그때 환율이 폭등하고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때 저는 달러가 한 번 더 위기를 맞았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달러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했던 조치가 국가 간 통화 수합입니다. 이 G7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이 나라들하고 통화 수합을 맺어서 달러를 안정화시킨 겁니다. 왜? 그 당시만 해도 G7 국가들의 경제 규모나 글로벌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융시장에서는 더 훨씬 더 압도적으로 영향력이 컸거든요. 그러면서 달러 체제를 다시 한번 안정화시킨 겁니다. 경제적인 어떤 연합이라고 그럴까요? 동맹관계라고도 봐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극복했습니다. 빚더미 미국 정부. 믿을 것은 코인뿐? 지금 미국은 국채 이익이 이자만 1조 달러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1년 GDP가 얼마입니까?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GDP의 반 이상이 이자로 나갑니다. 36조 달러가 빚입니다. 그만큼 달러도 많이 발행돼 있다는 거고 그 빚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 미 행정부나 트럼프가 감세도 하고 하면서 해결할 의지가 없다. 의회와 이렇게 협상을 해서 미국의 부채가 줄어들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무디스가 미국을 AAA에서 AA 2등 국가로 강등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국가 부채는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고도 성장, 또 중국의 도전 속에서 경제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든 위기도 많이 갖고 있고요. 중국도 여러 가지 내부 문제가 있지만 미국도 대단히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극화되어 있고 또 러스트벨트나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런 지지층에서 보듯이 미국이 10년, 20년 전에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런 위기 속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패권의 핵심 중의 핵심이 저는 금융이라고 봅니다. 금융 패권. 왜냐하면 달러 패권 체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갖는 이득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환 위험이 없잖아요. 우리는 해외여행 가려면 다 환전해야 되잖아요. 뭐 카드 결제도 하면서도 야 이거 뭐 현지화폐로 해야 돼? 달러로 해야 돼? 원화로 해야 돼? 이거 다 걱정하잖아요. 그걸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물론 미국 경제력이 기반이 돼서 그렇지만 올가의 글로벌 IB나 대형 상업은행이나 IB들이 다 미국에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나라 앞엔 달러를 갖고 대출도 하고 채권도 발행하고 IPO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미국 증시, 뉴욕, 나스닥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가는 것이 달러 패권 속에서 금융을 가지고 큰 돈을 벌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심지어 너무 강해지니까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도 나왔고 금융자본주의의 폐해라는 얘기도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나왔던 거죠. 길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현재는 디지털 세상으로 가는 세상 속에서 달러 위기가 와 있는데 어느 정도. 저는 세 번째 맞은 위기라고 봅니다. 세계화폐 집어삼킬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것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 트럼프는 일기 때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반대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또 트럼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설득도 했을 거고 그 사이에 사실 금융 환경이나 디지털 금융 환경이 많이 바뀌기도 했죠. 이 속에서 지금 세 번째 맞은 미국의 국가 부채와 디지털 결제의 급변 속에서 특히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의 큰 변화와 큰 확산 속에서 미국이 현재 선택한 것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그 나라 화폐가 전혀 신뢰가 없는 나라들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요. 지금과 달리 신속하게 그 나라를 대평정하고 완전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하는 가치를 지키는 게 큰 목표잖아요. 그걸 위해서 한국은행이 있는 거죠. 통화정책도 그걸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물가라는 게 통화가치와 직접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2% 물가 목표를 갖고 기준금리를 정리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뭐겠습니까? 결국 원화 가치를 지키고 원화의 신뢰도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원화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든 어쨌든 간에 대단히 안정돼 있는 거죠. 원화를 불신하는 사람 없잖아요. 화폐라는 게 뭡니까? 종이에다가 적어서 이걸로 써. 이걸로 쓰고 서로 과환해. 이거잖아요. 안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자기네 화폐를 안 쓰는 나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나라는 자기네 화폐를 불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교적 안정화돼 있지만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요청한 것처럼 CBDC는 CBDC대로 중앙은행이 주관해서 지금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건 10만 명 대상으로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온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되더라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급속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계속 준비해 왔을 겁니다.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준비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되고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 국회나 금융권이나 또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 같고요. 좋은 방향으로 어쨌든 대책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가장 큰 문제는 이것.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됐겠냐, 얼마나 지금 개발이 되어 왔냐, 그 사이에 속도가 우리는 늦다, 뭐 이런 또 의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제가 CBDC를 말씀드리면요. 한국은행이 해왔던 CBDC의 어떤 개발이나 연구나 실용화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는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기술이나 또는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또 우리는 그 아고라 프로젝트라고요. 그 프로젝트에도 같이 참여돼서 미 연준도 참여돼 있고 주요국들이 돼 있고 멕시코하고 한국이 들어간 아고라 프로젝트라고 BIS가 해왔던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미국이 CBDC를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진행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가 암호화폐나 이쪽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ICO 같은 게 또 금지되어 있고 있지만 실제로 암호화폐나 이런 쪽에 지금 사실 구입하거나 거래하거나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나 회사들이나 이건 또 저는 뭐 다른 나라 못지않게 되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CBDC에서 연구한 것도 블록체인 기반이거든요. 이더리움 기반도 돼 있고요. 이쪽에 스테이블 코인도 비슷하거든요. 기술적으로. 제가 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도적인 기반이나 법적 장치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라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기술적으로 얼마나 앞서 있냐 뒤서 있냐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미국이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우리가 면밀하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우리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은 돼 있다라는 게 제가 그쪽에 전문가들이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봅니다. 이러저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KNN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